조용히 부자가 되는 8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생활이 넉넉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지혜와 옛사람의 가르침도 결국 이 한 줄로 모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덕을 지키고 재물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작은 이익을 얻고도 떠들썩하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진짜 성공은 요란함이 아니라 조용한 축적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취와 자산을 과시하는 경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남 몰래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옛사람은 오래가는 부를 원한다면 조용히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부는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힘도 부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돈의 크기보다 삶의 내공이 함께 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옛 지혜를 바탕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풍요를 만드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과장도 필요 없고 허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삶을 진짜로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겉을 채우는 법이 아니라 속을 키우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체면을 내려놓고 부지런히 돈을 벌며 출발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삶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받아들이면서도 체면을 내려놓고 올라서는 일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고임금이고 안정적이며 편한 일만을 바라면서도 평범한 일을 먼저 받아들이는 데에는 쉽게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요점은 큰 일만 바라보다가 작은 일도 놓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일은 할 수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는 사람을 허황된 꿈에 가두고 결국 생활이 더 팍팍해지게 합니다. 때로는 남에게 돈을 빌려 하루하루를 넘기는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부와 성공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나 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정리하면 비교는 마음의 에너지를 먼저 빼앗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은 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의 재산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복권처럼 운이 터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성공 뒤에는 길고 긴 노력과 희생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늘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결과만 보면 길을 잃고 과정을 보면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옛말이 하나 나옵니다. 지우티엔 라푸 비엣 느엉 닌 라마이.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것이 복이고 한 걸음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운이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돈을 벌려면 먼저 몸을 낮추고 체면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공은 오만에서 오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쌓이는 조용한 노력에서 온다고 합니다. 요점은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때로는 성장을 막는 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일이 낮다고 해서 일을 깎아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해 가장 단단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기업가인 러우중핑은 빨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젊을 때 그는 아버지를 따라 거리에서 물건을 나르며
장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시작이 귀한 경험을 쌓게 했고 결국 자신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키우게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의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의 대표로 소개되는 저광이라는 인물도 과일을 팔고 판매직을 하고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평범한 일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작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큰 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콩의 부호 리카싱 역시 작은 장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가난한 골목의 한 노인과 소박하게 대화를 나누며 삶과 장사의 감각을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별것 없는 장면이지만 그 안에 값비싼 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기회는 화려한 자리보다 소박한 자리에서 더 자주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체면을 기회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늘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망설이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창피할까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기회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반대로 평가받는 것을 덜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이 비웃는 일도 해보고 남이 꺼리는 자리에도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만의 성공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길이 넓어집니다. 여기에서도 공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이 등장합니다. 콩싸우 호비비액 탑헨 찌싸우 호비콩찌우 람비액 찜찌 낮은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순간 큰 가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행운만으로 계속 오지도 않습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남이 꺼리는 일도 받아들이는 힘이 돈을 부른다고 합니다. 요점은 부는 운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는 목적지라기보다 도전하고 변화하고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성공의 길에 첫 발을 올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벌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길을 엽니다. 작은 고생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큰 성취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첫걸음은 낮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는 순간의 즐거움을 절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길에서 더 멀리 가게 해주는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당장의 쾌락을 참는 힘입니다. 다른 말로는 만족을 미루는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더 크고 가치 있는 보상을 미래에서 얻는 힘을 말합니다. 의지와 자기 규율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참는 힘이 곧 멀리 가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의지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유혹과 시련을 더 잘 넘어섭니다. 맹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먼저 그 사람을 고난으로 단련시킨다는 말입니다. 만족을 미루는 힘도 근육과 같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넘어서면 훨씬 강해집니다. 정리하면 절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루에 최소 10번은 스스로에게 아니오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 첫걸음은 자신에게 거절하는 훈련입니다. 휴대전화를 무의미하게 넘기거나 쓸데없는 수다에 빠지거나
계획에도 없던 간식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단호하게 멈추고 아니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기 통제의 규율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하고 강한 의지를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요점은 작은 거절이 큰 의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로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2분마다 한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8시간 기준으로 약 40번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집중이 끊기고 일의 흐름이 깨지며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에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려고 휴대전화를 보려는 순간이 오면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산만함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됩니다. 정리하면 집중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수십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둘째로 당근과 채찍 방법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을 미루는 능력을 기르려면 스스로에게 보상과 벌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유혹을 넘어설 동기가 생깁니다. 유혹이 너무 커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그러면 규칙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싶다면 먹기 전에 줄넘기 300번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고 싶다면 그날 먼저 온라인 강의를 15분이라도 듣고 나서 보겠다고 정하는 방식입니다. 요점은 작은 규칙이 큰 습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규칙은 인내를 훈련시키고 자기 규율을 실제 생활 속에서 강화해 줍니다. 셋째로, 한 번 더 생각하기,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마주했거나 장기 목표에 영향을 줄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의 상사가 되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정리하면 한 번 더 멈추는 것이 삶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내 장기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까? 이런 자문을 반복하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단기 욕망에 쉽게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는 유혹의 함정으로 미끄러지기 전에 스스로를 멈추게 해주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핵심은 질문하는 순간 욕망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인내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일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오랜 시간 목표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지금 기꺼이 애쓰고 잠깐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중에 마땅한 열매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얻는 것들은 대개 즉석 해결책이어서 빠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빨리 가는 길이 늘 좋은 길은 아닙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알게 되면 자신을 키우는 시간도 더 많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오래가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보상과 벌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근과 채찍을 말로만 두지 말고 하루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산만함 없이 끝냈다면 짧은 휴식이나 작은 선물로 자신을 보상해 주십시오. 반대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나 더 하며 자신을 바로잡아 보십시오. 요점은 스스로 세운 기준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을 미루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성공의 열쇠라고 합니다. 공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큰 목표를 위해 한 끼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평생의 넉넉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려면 돈을 버는 법만이 아니라 당장의 욕망을 다스려 미래에 투자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혹을 내려놓고 장기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삶은 넉넉해질 뿐 아니라 기쁨과 의미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고생하고 나중에 누리는 옛 지혜는 시대를 넘어 통합니다. 셋째는 똑똑한 재정 관리입니다. 이것이 편안하고 번영하는 삶의 열쇠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개인 재정 관리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든 평범한 가정이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고 돈은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제때 풀지 못한 재정 문제로 가정이 흔들리는 일도 생깁니다. 요점은 재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병, 가족을 위한 큰 지출,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순간에 저축은 구명줄이 됩니다. 그러나 비상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막막함과 답답함이 몰려오고 빚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노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준비는 두려움을 줄이고 선택을 늘립니다. 첫째, 저축은 재정 안전의 기초입니다. 저축은 많은 가정에서 바탕이 되는 믿음입니다. 지금의 안전을 지켜주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돈 문제로 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안정되면 가족도 안전함과 넉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와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핵심은 저축이 마음의 안전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재정 관리는 부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소득이 모토와셋인 가정도 방법을 알면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통로를 선택하며 돈을 똑똑하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내 재정의 건강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 관리는 내 상태를 정확히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숫자를 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월 수입과 월 지출을 분명히 분석하고 내가 가진 자산을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에서 얻는 급여 같은 능동소득이 있고 투자 이자나 부동산 임대, 주식 수익 같은 수동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수입의 흐름을 알면 현재의 재정 그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나가는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일상 지출, 생활비, 전기, 수도 요금, 식비,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불규칙한 지출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출을 기록하는 순간 통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출표를 만들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능력 이상으로 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 습관은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좋은 습관은 자신을 통제하게 해주고 재정 목표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나쁜 습관은 재정을 어려운 상태로 끌고 갑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높아도 자산을 쌓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돈의 크기보다
습관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그냥 즐겁다는 이유로 자주 사는가? 할인이란 말에 끌려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가? 이런 습관은 지금부터 바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때는 오늘입니다. 이미 중요성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재정 관리에서 목표는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목표가 있어야 돈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표는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일정 금액을 모으는 일일 수도 있고, 빚을 갚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는 집을 사는 것,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동기와 계획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기면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50, 30, 20 규칙이 있습니다.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 30%는 개인 필요, 20%는 저축과 투자에 두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나눔이 곧 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똑똑한 투자는 자산을 키웁니다. 저축이 시작이라면 진짜로 부를 늘리려면 투자도 필요합니다. 현명한 투자는 자산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통로는 자신의 재정, 능력과 위험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혹은 작은 사업 같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각 통로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요점은 투자도 나에게 맞는 속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재정 관리는 넉넉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공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은 버는 돈의 크기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재정을 통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 자산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의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은 목적지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돕는 도구입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으면 삶도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돈의 주인이 되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미니멀리즘, 곧 최소한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려놓는 기술이 오히려 충만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현대의 삶은 일과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충분한 삶을 찾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비우는 삶이 빛을 봅니다. 미니멀리즘은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유익한 것을 남기며 더 소중한 가치가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옛말에도 옛것이 떠나지 않으면 새것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 불필요한 생각, 건강하지 않은 관계도 함께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붙잡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잃을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해집니다. 여기에서 노자의 말이 전해집니다. 지족자부, 지간자안, 만족할 줄 알면 부자이고 단순할 줄 알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밖을 줄일수록 안이 고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미니멀리즘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삶으로 바꾸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가난한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아끼는 분들입니다. 어렵게 자란 사람에게는
돈도 물건도 모두 귀했습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무엇이든 쌓아두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나아져도 그 습관이 무의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다 먹으려 하거나 이미 시든 과일과 채소를 아까워해 다시 쓰려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과거의 공포가 현재의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몸을 낮추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절약은 분명 귀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인색함이 되어 삶의 질과 주변 관계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을 묶는 족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이때로는 속박이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결정을 잘 못해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며 미래에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무엇이든 남겨두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생 쓰지 않는 물건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라 남기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목표가 흐리면 선택도 흐려집니다. 여기에서도 맹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이 나옵니다. 신부정즉 질환, 질환즉 결정사.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혜가 어지럽고 지혜가 어지러우면 결정이 틀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원하지만 결국은 가치 있는 것을 거의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의미 없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점은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해 결단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하루가 지나도 해가 바뀌어도 쓰지 않는 물건을 끝내 버리지 못합니다. 작아져서 더는 맞지 않는 옷을 살 빼면 입겠다는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낡은 가전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이 놓지 못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불안이 물건을 붙잡는 손이 됩니다. 이런 걱정은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다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일만 걱정하다 보면 오늘의 편안함을 잃습니다. 미니멀리즘은 공간을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의 삶까지 바꾸어 줍니다. 이 삶을 실천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미니멀리즘이 주는 4가지 큰 이로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은 비움이 곧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생활 공간이 깔끔하고 단정해집니다.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면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대개 값어치가 크지 않은 물건인데도 아깝거나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붙잡아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건은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걸러내고 버리면 공간은 훨씬 넓고 정돈된 느낌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텅 빈 방에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니멀리즘은 결핍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적게 두는 것이 곧 더 편한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특히 부엌과 옷장은 불필요한 물건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정리하면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여기에서도 노자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비어있는 집이야말로
마음이 한가로워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공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쉽게 하고 평안과 이완을 줍니다. 핵심은 환경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집안일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건이 적으면 청소도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집이 어지러워 보이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줄면 정리와 청소가 가볍고 빠르게 끝납니다. 집안일이 싫고 답답하다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다만 미니멀리즘은 정기적인 정리를 요구합니다. 주 단위든 일 단위든 자신의 생활에 맞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리할 때마다 공간을 씻어내고 먼지와 냄새, 부정적 에너지까지 덜어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반복적인 정리가 삶의 기운을 바꿉니다. 정리가 끝나면 깨끗한 공간에 머무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고 삶을 더 편안하게 합니다. 여기에서도 공자의 말로 전해지는 뜻이 나옵니다. 깨끗함은 모든 행복의 바탕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요리가 즐거움이 되고 유익한 습관이 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고역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절약을 돕습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과 건강도 아끼게 합니다. 집에서 준비한 식사는 위생과 품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외식보다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리는 돈을 아끼는 동시에 몸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요리가 습관이 되면 그 안에서 즐거움도 자랍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기쁨이 있고 가족이나 동료에게 칭찬을 듣는 기쁨도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면 동료가 놀라며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도 뿌듯해지고 좋은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맹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가정을 더 잘 돌본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고 절약하는 요리를 익히면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가정의 따뜻함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습관이 가족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정신이 맑아지고 사고가 더 또렷해집니다. 미니멀리즘은 물질의 번잡함을 줄일 뿐 아니라 마음도 정화한다고 합니다. 부정적 생각과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면 손익을 따지며 초조해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짐이 사라지면 평안이 커지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이 더 깔끔해지고 일상 결정에서도 더 단호해집니다. 특히 쇼핑할 때 변화가 큽니다. 필요하면 사고, 중요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요점은 미니멀리즘이 소비를 이기는 힘을 키워준다는 뜻입니다. 이 습관은 돈을 아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똑똑하게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삶의 안정감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공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도 나옵니다.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소비를 통제할 수 있으면 삶은 오히려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부족함과 미래 걱정도 줄어듭니다. 미니멀리즘은 삶을 느리게 하고 진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게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자의 말이 전해집니다. 무위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미니멀리즘은 억지로 참아내는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골라 남기는 선택입니다. 편안하고 충분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길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정리하고 옷장을 다시 정돈하고
소비를 통제하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 진짜 행복이 됩니다. 핵심은 많이 가짐이 아니라 가벼이 삶이 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일부러 가난한 듯 보이는 지혜입니다. 예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질투와 경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했을 때 자산을 과시하면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쓸데없는 번거로움을 불러오기도 쉽습니다. 정리하면 드러냄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위험도 함께 키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노자의 말로 전해지는 뜻이 나옵니다. 응어 이꺼 꾸어 콩대로 응어 이꺼 따이 콩쿠의 쿠앙. 가진 것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재능이 있어도 뽐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숨기는 데에 있고 과시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보이고 때로는 형편이 어려운 듯 보이는 편이 불필요한 시선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지키는 부가 보이는 부보다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꺼이 까오, 돈 지오런. 키 큰 나무일수록 큰 바람을 먼저 맞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유해 보일수록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서도 질투와 시기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사회에는 늘 비교가 있고 두드러진 성공은 눈길을 끌기 마련입니다. 그 눈길은 때로 호기심을 넘어 적대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요점은 눈에 띄면 그만큼 바람도 세진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보면 성공하고 부유해진 뒤에 오히려 각종 일에 휘말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척하기는 부족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겉모습을 겸손하게 유지하고 자산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주목을 줄이고 잠재적인 위험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가난한 척은 절제가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역사 속의 사례로 청나라 때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알려진 리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문학적 재능뿐 아니라 희곡을 쓰고 공연을 조직하는 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어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공연을 알리기 위해 여러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했다고도 합니다. 재능 있는 여성들을 모아 무용단을 꾸리기도 하고 문인들의 힘을 빌려 명성을 넓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업은 정점에 이르고 큰 이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핵심은 실력과 기획이 만나면 부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명세와 부는 기쁨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리들 또한 그의 재산을 알게 되자 굶주린 호랑이처럼 노린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리위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어느 순간부터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태도를 바꾸고 가난한 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말은 소문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까지 밝히며 눈길을 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드러내지 않음이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혜는 단지 돈을 지키는 전략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꺼 좌우 좌우 꾸어 꺼쿤 좌우 따이. 부자는 재물을 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숨긴다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가진 것을 급히 자랑하지 말고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쉽게 가늠하지 못하게 됩니다. 핵심은 평범함이 가장 강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범해 보이면 쓸데없는 눈초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도 줄어들고 원치 않는 부탁과 부담도 덜해집니다. 반대로 부유함을 드러내면 값비싼 소비가 당장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도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계속 그 화려함을 유지하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비의 소용돌이에 말려 빚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보이기 위한 소비가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말로 전해지는 뜻도 덧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숨기되 깊은 물이 우물 아래에 숨어 있어 헤아리기 어렵듯이 한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불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모습으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척하기는 궁핍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산과 마음을 함께 지키는 현실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숨김은 결핍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또 장자의 가르침으로 전해지는 말도 나옵니다. 꺼이뚱 콩서 지오런. 소나무는 큰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고 때를 알고 몸을 낮출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돈 때문에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겸손과 절제를 선택하라는 권면입니다. 핵심은 불을 지키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재산을 급히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압박에서 벗어나 삶이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조용히 지키는 부가 가장 오래가는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드러내지 않음은 안전을 부르고 안전은 평안을 부릅니다. 여섯째는 문을 넓히는 일입니다. 늘 가던 길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용기 있게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한 문이 닫히면 하늘이 다른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기회는 원래 희소한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닫혀 있을 때 멀어지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리하면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길이 기대한 결과를 주지 못하면 다른 길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심과 끈기, 그리고 탐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은 대체로 편해 보이니 누구나 고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쟁도 높고 군중 속에서 눌리고 밀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핵심은 쉬운 길일수록 사람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노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이 잘 모르는 길과 남들이 꺼리는 분야를 살피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자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남들이 피하는 곳에 길이 숨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길은 전통적인 방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면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과 다르게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택하면 경쟁이 낮아질 뿐 아니라 선구자가 되어 자신의 자리를 만들 기회도 생깁니다. 요점은 차별화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유의 이야기가 예로 나옵니다. 당나라 때 뛰어난 인재였지만 기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전통적인 문장가의 길만 고집하지 않고 남들이 꺼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당시에는 죽은 이를 위한 글을 쓰는 일이 금기처럼 여겨져 불길하다고 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유는 그런 미신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두려움을 넘는 사람이 기회를 먼저 봅니다. 그는 가족을 잃은 집을 찾아가 추모의 글을 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끈기와 결단으로 그 일을 이어가며 생계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부를 이루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이 재능만으로 오지 않고 대담함과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에서도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어려운 곳에 들어가 도전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핵심은 남들이 싫어하는 곳이 곧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모두가 걷는 길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남들이 어렵다며 외면하는 일, 가치 없다고 치부하는 일을 다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도 장례, 화장, 묘지 같은 분야는 규모가 커지고 수익도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가 두려워하거나 꺼려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길이 됩니다. 정리하면 꺼림이 큰 곳에 빈자리가 남기도 합니다. 노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보면 돈을 벌 기회뿐 아니라 스스로의 담대함과 창의력도 확인하게 됩니다. 선구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새 길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점은 어려움은 거절의 이유가 아니라 준비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를 만나면 금방 포기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행운이 아니라 끈기와 결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공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 빨리 달리다가 멈추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우는 기회이니 좌절하기보다 다시 일어나 다른 길을 찾아 계속 나아가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말이 나옵니다. 동풍제기. 곧 동풍이 다시 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새로 또 온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준비하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다시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익숙한 길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는지, 시련을 넘어설 결심이 있는지 말입니다. 핵심은 용기와 끈기가 만나면 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변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운명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남이 만든 길 뒤에서 먼지만 마시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라고 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결심과 인내가 있으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7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몸이 받쳐주어야 부도, 행복도 오래갑니다. 7제는 자신을 돌보는 지혜입니다. 좋은 건강을 지키면서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단단한 기반입니다. 맹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몸은 인간에게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손상되고 단련하지 않으면 쇠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몸을 지키는 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돈을 써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은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습관으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첫째, 비싼 장비나 헬스장이 없어도 됩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처럼 체중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전신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와 복부까지 두루 쓰면서 기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체중 운동은 유연성과 전반적인 힘, 균형 감각을 돕는다고 합니다. 여건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직장 근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소와 돈이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노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단순함은 힘의 뿌리라고도 합니다. 단순한 동작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둘째, 함께 운동할 동반자를 두는 방법입니다. 혼자 운동하면 지루하고 동기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습관을 지키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동작을 같이 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게을러지고 지칠 때 마음을 붙잡아주는 응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달리거나 걷고 요가나 줌바 같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며 관계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함께하는 힘이 꾸준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행복은 목적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가장 쉽고 절약되는 운동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좋은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을 돕고 지구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느끼는 시간 자체가 큰 쉼이 되기도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강가, 조용한 골목길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달리기는 몸과 마음을 함께 정리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말로 전해지는 뜻도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짧은 거리에서 시작해 천천히 늘려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강과 기분이 함께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온라인 운동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무료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줌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어 더욱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료 자원을 잘 쓰면 건강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지식은 책에서만 오지 않고 경험에서 온다고 합니다. 무료 자료를 활용해 스스로의 몸을 단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여러 건강 이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체중 관리, 기분 개선, 심장 질환, 위험, 감소 같은 도움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바쁜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습관입니다. 공원 산책, 반려동물과 걷기, 가능하다면 출퇴근길 일부를 걷는 방식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걷기는 할 수 있는 만큼 이곳 시작이 됩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꼭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장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몸을 스스로 단련할 줄 알면 건강을 얻고 마음을 스스로 단련할 줄 알면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체중, 운동, 달리기, 걷기 같은 작은 습관을 오늘부터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의 무료 자료도 활용하고 가능하면
함께할 사람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지켜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정신도 함께 따라온다고 합니다. 요점은 건강은 가장 큰 절약이자 가장 큰 투자입니다. 여덟째는 쓸데없는 사교에 휘말리지 않는 일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의미 없는 사교가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귀인은 결국 자기 자신이며 성공은 겉으로 보이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고도 말합니다. 노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바깥 환경을 쫓지 않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이 단단하면 굳이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기대려 애쓰며 머리를 숙이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억지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옛말에 찌짐 반머롱, 지오, 마뜨, 뜨뜸된 이라는 말이 전해진다고도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내 가치를 키우면 좋은 인연은 스스로 찾아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는 모임을 전전하며 누군가의 봐주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내 실력이 아직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관계를 쉬기보다 실력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사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친절하되 거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관계는 존중과 진짜 가치 위에서 오래가며 가짜 친근함이나 아부 위에서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똑똑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 같은 이야기도 돌곤 합니다. 내 상황과 관점을 존중해주면서도 편안한 공간을 만들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영리하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가까움이 아니라 품격 있는 경계가 관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게 가까워지게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 자신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감이고 지혜이며 자기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얕은 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시간을 자기 역량을 키우는 데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잦은 술자리와 모임이 인맥을 넓히고 사업 기회를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모임의 횟수가 곧 능력의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은 대개 지나간 사교 감정을 유지하는 핑계가 되기 쉽습니다. 진짜 가치를 쌓는 기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맹자의 말로 전해지는 뜻도 나옵니다. 술로 정을 맺는 사람은 하룻밤만 취하지만 지혜를 벗삼는 사람은 평생 교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깐의 흥겨움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쉽다고 합니다. 핵심은 오래가는 관계는 실력과 인격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끄엉이라는 지인의 이야기가 예로 나옵니다. 광고 회사를 창업했을 때 그는 주문을 따내고 싶어서 술자리와 모임에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비위를 맞추면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큰 고객을 만족시키려 밤새 집에 가지도 않고 함께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란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피로와 시간 낭비, 그리고 건강의 손상뿐이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요란한 사교가 꼭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술자리의 분량이 곧 능력의 척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술상에서 쌓인 감정은 쉽게 흐려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시간을 쓰기보다 능력을 높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투자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인맥이라는 이론을 믿는 분도 많습니다. 인맥이 멀리 가게 해준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회는 줄 수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붙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이 없다면 그 기회는 금세 사라집니다. 공자의 말로 전해지는 뜻도 나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바깥의 도움을 쫓기보다 안에 실력을 쌓는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술자리와 사교에 쓰는 시간을 공부와 기술과 경험에 쓴다면 결과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을 붙잡기보다 자신을 키우는 편이 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이어집니다. 누구와도 다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걸러내는 것이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연결이 쉬워져서 관계를 넓히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누구나와 연결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량이 아니라 질을 봅니다. 맹자의 말로 전해지는 뜻처럼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는 벗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동행은 목적지가 같을 때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관계의 선택이 곧 인생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나무꾼과 염소 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른 나무꾼이 염소 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염소 치는 사람은 시간을 죽이려고 나무꾼을 붙잡아 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무꾼은 남을 기쁘게 해주려 일을 미루고 하루 종일 대화에 힘을 씁니다. 해가 질 때 염소 치는 사람은 배부른 염소 떼를 이끌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빈손으로 돌아가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남의 시간표에 끌려가면 내 목표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인의 현실과도 닮았다고 합니다. 어울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가치 없는 관계에 매달리며 자기 목표를 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뜻으로 전해지는 말처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남의 흐름에 쓸려간다고 합니다. 관계를 가려 내지 못하면 사람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소중한 시간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관계는 넓히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관용과 화흠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친한 벗이었지만 시끌벅적한 구경거리가 생기자 화흠이 마음이 동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관영은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의 뜻이 더는 같지 않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앉던 자리를 가르는 행동을 하고 화음과 절교를 결심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벗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야기에서 깊은 교훈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관계를 끊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노신과 룬투의 이야기도 언급됩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자라면서 거리가 커지고 룬투는 노신을 선생님처럼 공손히 부르며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의 인연이 조용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가의 말도 전해집니다. 사람이 어느 나이에 이르면 많은 것을 점점 줄여나가고 결국은 두세 명의 지기와 담백한 차 한 잔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수백만을 만나고 수만을 인사해도 진짜 중요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회 실험 영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연락처에서 지우라고 했더니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결국 두세 명만 남았다고도 합니다. 많이 아는 것과 진짜 곁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관계를 가려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니 사교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교와 나만의 시간 사이의 균형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일정 시간 혼자 있는 구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가가 6년 동안 산에 머물며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또 어떤 작가가 숲과 호숫가에서 혼자 지내며 자연 속 평안을 얻고 위대한 글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군가 그 작가에게 외롭지 않으냐고 묻자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정신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답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핵심은 좋은 고독이 성장의 토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쓸데없는 사교에 나가며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말하듯 스스로를 단련해 충분히 강해졌을 때 귀인은 오히려 찾아온다고 합니다. 드라마 A Flowing River에 나오는 동부후이라는 인물도 그런 예로 들립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대거나 관계에 매달리기보다 출신이 좋지 않아도 스스로를 갈고 닦는데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실력이 길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강해지고 충분히 유능해지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아부나 얕은 인맥이 아니라 자신감과 능력과 꾸준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와 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뜻이 다르면 함께 길을 가기 어렵다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가치 있는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줄이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핵심은 사교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사교의 질서를 세우자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사교는 마음을 소모하게 합니다. 반면 자기 단련과 성장에 쓰는 시간은 오래가는 가치를 남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모임을 조금씩 멈추고 자신을 단련하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때가 되면 스스로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닌보 응우어 이 각 콩방뜰엔 루첸 찐민 남을 아첨하는 것보다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인생의 가장 큰 귀인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아홉째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유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며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쌓이면 강과 호수가 되듯 작은 행동도 쌓이면 큰 결과가 됩니다. 쳔, 느억 나이템, 바오첸, 느억 각궁, 써첸, 라이탄 송호. 한 방울에 한 방울이 더해지면 결국 큰 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작은 습관을 놓치면 큰 삶도 지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큰 나무도 흰개미가 갉아먹으면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일수록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예로 한 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멀리 피했다고 합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알고 학교에 들키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처음에는 누구나 안 된다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은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한 친구가 같이 피우자고 권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한 모금만 하면 돼. 한 모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한 모금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결과는 심하게 기침이 나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첫 시도는 늘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힘든데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친구가 또 권했습니다. 학생은 저번에 너무 사례가 들었어. 난 못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두 번째는 안 그래라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며 또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이번에도 사례가 들었지만 처음보다는 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결국 담배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중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요점은 한 번이 자연스러움으로 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플라톤의 경고가 인용됩니다. 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는 기회가 오면 잡는 거지. 뭐가 문제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플라톤은 엄하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한번 맛보면 서서히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니게 됩니다. 정리하면 습관은 사소함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욕설, 분노, 습관적인 군것질, 구부정한 자세, 흡연, 음주, 도박, 약물 같은 것들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릴 때는 이미 꽉 달라붙어 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습관의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습관이 중독이 되는 순간 자유를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절제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모르게띠라는 부유한 왕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 프랑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잠에서 깼는데 담배 중독이 심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는 불을 켜고 잠들기 전 탁자에 둔 담배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주머니를 뒤져도 담배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습관은 몸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담배를 파는 야시장은 1리 넘게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20분쯤 걷자 다리에는 진흙이 튀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지나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순간 처음으로 습관의 강한 힘을 똑똑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깨달음이 오면 끊을 힘도 함께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지키는 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비유도 나옵니다. 한 입 먹는다고 당장 살이 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이 찐 사람은 그 한 입을 계속 이어온 결과라고 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결국 큰 모습이 됩니다. 영국의 작가 체스터의 말로도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기르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기른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습관은 결국 사람의 주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기 절제와 습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도 통제하지 않으면 점점 커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노자의 말로 전해지는 뜻도 다시 등장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입니다. 모든 큰 일은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작은 행동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쁜 습관의 소용돌이에 빠져 결국 그 습관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으로 전해지는 말도 이어집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닦고 가정을 가지런히 한 뒤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나쁜 습관에 빠지고 자유를 잃기 쉽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작은 절제가 큰 삶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소해 보이는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선택하고 나쁜 습관은 초기에 끊어내야 합니다. 습관이 곧 사람의 모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자유는 훈련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열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이를 게으르지 않게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쿠마라는 아이가 길에서 계속 졸고 아버지는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 묵묵히 마차를 몰고 갑니다. 가다가 길 위에 누군가 떨어뜨린 말굽 쇠 조각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는 쿠마를 깨워 내려서 저 말굽을 주워 시장에 팔자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작은 일 하나가 아이의 태도를 가르는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쿠마는 들었으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계속 졸기만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깨우며 쿠마가 체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내려서 주어라. 시장에서 팔고 체리를 사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쿠마는 눈을 꼭 감은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까운 마음에 마차를 멈추고 스스로 내려 말굽을 주워 올립니다. 핵심은 게으름은 지금의 편함을 주지만 결국 누군가의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도착해 채소를 다 판 뒤 아버지는 대장간에 가 말굽을 팔아 백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리 한 봉지를 사서 숨겨둡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차 앞에 맛있어 보이는 체리 봉지가 걸려 있는 것을 쿠마가 봅니다. 너무 먹고 싶지만 게으름을 부렸기에 아버지에게 달라고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조용히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버지는 말로 꾸짖기보다 몸으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체리 하나를 길에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아버지가 재촉하지 않아도 쿠마는 즉시 마차에서 뛰어내려 체리를 주워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뒤쫓아 뛰어가 다시 올라탑니다. 잠시 앉기도 전에 아버지는 또 체리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쿠마는 또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마차를 몰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게으름이 편함을 주는 대신 더 큰 고생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쿠마는 매번 마차를 쫓아 달려가야 다시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할 즈음 체리 봉지는 다 비어버렸습니다. 쿠마는 체리 하나를 먹을 때마다 뛰고 숨차게 쫓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느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힘드냐? 쿠마는 대답할 힘도 없어 고개만 끄덕입니다. 정리하면 한 번의 게으름이 여러 번의 고생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번 내려서 한 번에 주워오는 게 좋으냐? 아니면
수십 번을 내려서 뛰어다니는 게 좋으냐. 쿠마는 고개를 숙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게으름을 제 곁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시지요? 게으름은 짧은 달콤함만 주지만 긴 시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핵심은 지금의 작은 수고가 미래의 큰 편안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쿠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힘을 내어 해야 할 일을 하면 뒤에 찾아올 더 큰 어려움과 피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편함 때문에 책임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더 큰 안정과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습니다. 정리하면 미루는 습관이 가장 비싼 대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삶은 늘 과시와 화려함으로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조용히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만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내면의 평안을 함께 쌓는 길입니다. 옛사람도 이런 뜻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요함이고 마음이 늘 평안하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부와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먼저 자란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옛사람의 귀한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이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